안녕하십니까. 스크래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8강이 다 결정났죠. 그래서 어느 팀이 우승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8강이 다 결정됐죠. 상대가 첫 번째 경기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두 번째 경기가 영국과 프랑스, 세 번째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모로코와 포르투갈. 8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세계 8강입니다. 대한민국은 16강에 자랑스럽게 들었죠. 아주 한국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축구 위상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경기에서 16강 경기에서 브라질에게 4대1로 졌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전반전 4골 주고 후반전 1골 우리가 넣었으니까 1대1로 비긴 겁니다. 우리가 전반전 지고 후반전 이겼으니까 우리가 1대1로 비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안유를 해야 할까요? 기분 좋아할 것은 우리가 이겼던 포르투갈이 유럽의 강호인 스위스를 무려 6골을 내가지고 6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8강 들어간 팀을 보면 아프리카 모로코 한 팀,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두 팀, 그리고 나머지 5팀은 유럽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계의 축구의 지금 현재의 그 축구랄까 수준이랄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 5팀이 올라간 것이고요. 남미가 2팀, 아프리카 1팀 올라갔으니까. 반면에 북중미를 대표하는 팀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팀은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2022년 전 세계 축구의 판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가 우승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제가 제 연구실에 앉아서 오래간만에 축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프랑스 팀에 대해서. 프랑스가 우승한다는 근거는 3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가 우승한다 근거. 프랑스는 다국적 팀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프랑스가 지금 세대 교체를 해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지만 세대 교체를 잘 해서 프랑스 팀이 젊은 팀이면서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세대 교체를 잘했다. 세 번째는 프랑스 팀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다 세계 탑 리그에서 최고 좋은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본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프랑스는 다국적 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경기를 보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항상 이제 머리가 얼굴이 하얗고 이런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를 보면 다릅니다. 프랑스는 다국적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한 팀을 형성하는 다국적 군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랑스 스쿼드 중에서 26명 중에서 2명이 부상으로 탈락했죠. 우리 잘 아는 카림 벤제마 선수가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탈락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24명이 스쿼드에 들었는데 이 24명의 제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조상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프랑스는 15개의 국가에 피가 섞여져 있는 팀입니다. 완전히 멜팅 팟입니다. 혼혈이 이루어진 피가 섞인 그런 다민족 국가가 이루어진 국가의 후손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명인데 국가가 15개가 섞였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음바페 선수죠. 지금 5골을 넣었나요? 지금 세계 최고의 골캐터라고 할 수 있는 음바페 선수죠. 지금 프랑스 파리 상제르맹인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나요? 그 아버지가 카메룬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알제리아 사람입니다. 그리즈만이라고 있죠. 전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고 활약했던 그리즈만 선수는 부모님이 저상이 포르투갈 계통입니다. 또 이번에 나이가 들었지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지금 에이스 밀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루 선수 36세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 중에 하나인 그 골키퍼 있죠. 요리스는 토트넘 소속이죠. 우리의 주장인 캡틴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팀이죠. 토트넘인데 이 사람은 스페인 계통입니다. 그에 세네갈, 레바논, 베냉, 앙골라, 콩고, 심지어 필리핀,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라는 국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니아, 뭐 이런 말리, 이런 다양한 국가, 다시 말해서 15개 국가가 피가 흐르는 다국적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팀을 구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만 흘리고 있죠. 한민족이 피만 흐르고 있는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유럽 팀에 비해서 프랑스가 이렇게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한 팀을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주목할 것은 유럽의 강팀들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한테 이변을 일으키는 대상이 돼서 희생이 돼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많은 강팀들이 세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세대 교체를 했지만 어설프게 해가지고 지고 말았죠. 그런데 프랑스는 예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지금 24명 선수의 평균 나이가 25.25세 25살입니다. 25살이면 축구선수로서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특히 월드컵 같은 녹다운제,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체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25세면 기술로서 만개돼 있고 체력으로서 왕성한 이때 지금 프랑스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가 이번에 우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바페가 23세고요. 마우니가 24세, 코운데가 24세. 뭐 많습니다. 여기에 꼬나테가 23세. 뭐 가장 많은 나이를 먹고 있는 선수는 만다나 선수라고 있죠. 이 선수가 37세고 그다음에 지루가 36세인데 이거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25.25세다. 프랑스가 세대 교체를 잘했다. 실제적으로 지금 8강에 올라온 어느 팀에 비해서도 가장 좋은 연령대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강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프랑스가 우승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는 주전 선수들이 유럽의 탑 리그에서 주전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탑 리그라는 것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라리가죠. 스페인의 라리가, 또 이탈리아 리그 있죠. 이탈리아 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프랑스 리그가 강하죠. 프랑스 리그 정도에 활동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여기 24명 선수들의 스쿼드 중에서 모두 다 이 선수들이 적어도 유럽의 4개, 5개 탑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이 우루과이를 이긴다. 물론 제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분석의 툴로 사용했던 것은 수아레스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제 수아레스에 대한 분석은 맞았습니다. 수아레스가 유럽에서 17년 동안 활동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럽의 2부 리그나 3부 리그 같은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폼이 안 나와서 실력을 발휘 못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맞았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지금 주전 선수들, 비전수 할 것이 모두 다 유럽의 탑리그에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프랑스 선수들이 강한 힘 또는 개인의 실력을 보여주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로 첫 번째, 프랑스는 15개 국가의 피가 흐르는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대 개초를 잘해서 평균 나이가 선수 전체 24명의 평균 나이가 25.25세로서 가장 왕성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세 번째, 주전들이 유럽의 탑리그에서 모두 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로 프랑스가 우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월드컵에 대해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3개는 한국어로 만들고 하나는 일본어로 만들었는데 일본어로 만들었던 유튜브는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만들었던 3개는 예측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제 예측이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